사장님께서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앞전에 우리 김공식 변호사님은 제가 4월에 보스턴에서 뵀는데 또 반갑게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때 분명히 다 들었는데 질문을 다시 들으니까 답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 꼭 제가 필요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앞에 이제 좋은 또 큰 기업들 얘기와 또 이제 미국 관련한 이제 법리, 특허 이제 이런 어려운 얘기들 들으셨으니까 지금 세션에서는 이제 다들 표정을 보니 지치고 안 좋아 보이세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저희 이제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이 얼마나 악정투하면서 이 창업을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스토리를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남 고생한 얘기는 재밌잖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냥 등 기대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은 해주셨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원래는 이제 엔지니어링, 물리학하고 전자공학을 전공을 하고요.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16년 전에도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2001년도였는데 그때도 참 창업하기 좋은 제1의 창업 붐이었다고 하고요. 지금이 이제 제2의 창업 붐인데 이상하게 제가 창업만 하면 창업 붐이었어요. 그래서 딱 2번 창업을 했는데요. 2000년도하고 지금 2012년도. 그래서 어느 분은 너무 기회주의자 아니냐, 창업하기 좋을 때만 창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지만 저는 집에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신문도 잘 안 보고요. 그냥 때가 돼서 창업을 했는데 우연히 창업 붐이었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꼭 변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6년 전에는 이제 엔지니어링으로 창업을 했다가 그때는 보안 장비 쪽 하드웨어였고요. 나름 대기업들하고 같이 중국 시장, 미국 시장, 특히나 저희 보안 장비 이제 아날로그 VCR로 녹화되던 걸 디지털로 녹화하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기술을 갖고 있었고 투자도 그 당시도 한 2-30억 정도 받을 정도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 2003년 이때 이제 닷컴 붐이 막 꺼지면서 장렬하게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치부심, 내가 모자란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다른 기업에서 기술총괄이사로 좀 일을 하다가 뒤늦게 그냥 하고 싶은 공부나 하자. 그래서 의대로 들어간 겁니다. 의대로 들어간 것도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셨듯이 뇌과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요즘 이제 뜨고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머신러닝이나 AI 쪽 연구를 이제 평생 하려고 친구한테 물어봤죠. 그걸 연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랬더니 생명공학과는 조금 약할 것 같고 의대로 가서 머리를 열어봐야 된다. 그래서 마침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제가 그 다음에 친구 멱살을 잡았습니다. 유급이 있다는 얘기랑 암기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를 해줬어야지. 유급 당할 뻔하다가 4년 내내 괴롭힘을 당하면서 끝까지 유급을 안 당한 걸 제 자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속담도 있습니다. 의대 꼴찌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저는 심플로는 안 쓸 건데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의사라고 부릅니다. 졸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임상생활을 하는데요. 주로는 응급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국경의사회나 이런 데 나갈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사실 사업도 좀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사실 응급 쪽을 한 1년 반 이상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화가 되면 내가 환자를 보는 것보단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겠구나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2006년에 제가 한국에 있었죠. 최초 우주인 선발대회 때 참여를 했던 모습이고요. 그때 36,000명이 지원했어요. 그래도 마지막 10명이죠. 지금 이게 SBS에서 10명 남았을 때
우리 고산우주인 뭐 이소연 박사 이렇게 다 같이 있던 모습이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제가 제일 뚱뚱합니다. 우주로 가려면 킬로그램당 몇십억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꿈은 버리지 않고 있고요. 언젠가 제 사업이 잘 되면 뭐 돈을 내고 가든 아니면 제가 직접 뭐 만들든 앨런 머스크처럼 우주로 한번 꼭 가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응급실에도 초음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초음파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아니 초음파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원장님이 응급실은 돈이 안 되지 않냐 하고 다른 돈 되는 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급하게 초음파를 봐야 되면 콜을 합니다. 전화를 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요, 초음파가. 그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런 초음파 보급률이 잘 돼 있는 나라에 속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초음파를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뭐 산부인과 같은 데 가면 한 7만원, 8만원? 10만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 가보시면 공이 하나에서 2개 정도가 더 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초음파가 정말 많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눈을 돌려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3세계인데요.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산전진찰, 즉 아기의 상태를 관찰하는 건데 이 꽃갈 같은 걸로 아기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걸로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러다 보니까 이거 잘 안 보이지만 매년 300만에서 통계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500만 정도의 산모가 출산 관련, 임신 관련해서 사망합니다. 이게 전 세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고 유엔에서 지금 SDG라고 13개 문제를 언급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속합니다. 2분에 1명씩 산모가 사망, 현재도 지금 제가 발표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또 하나, 이렇게 이게 이제 작년 네팔에서 지진 났을 때 모습인데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죠. 우리나라만 해도 뭐 이렇게 그래도 보건의료체계가 잘 돼 있는 나라지만 사고 났다 생각해 보시면 교통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어떤 장비를 쓸 수 있습니까? 그냥 청진기 들이대는 게 다고 빨리 구급차 태워서 병원에 보내는 게 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런 데서 이렇게 초음파를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들고 다니는 초음파를 만들어 보자. 아까도 아마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 초음파는 너무 사실 비쌉니다. 초음파가 보통 레인지가 한 몇 천만 원에서 저희 이제 은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 초음파 그거 잘 안 보여서 못 봐. 그래서 보통 5억짜리를 보십니다. 그 정도 가격을 보셔야 되고요. 또 큽니다. 보통 저만한 건 한 140kg 정도 돼서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다고 했는데 바퀴니까 그나마 달렸으니까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거고 못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건강검진 서비스를 좀 다녀봤는데요. 그때는 이 초음파를 들고요. 이동해야 됩니다. 특히나 5층에 있는 회사들 출장 검진 나갔을 때는 5층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가 제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프리카나 이런데 사실 초음파가 보급도 좀 돼 있어요. 글로벌 기업에서 도네이션을 합니다. 왜냐면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기업 이미지 때문에 도네이션을 하는데도 여전히 문제인 건 그래 도네이션까지는 몇 천만 원짜리 뭐 1억짜리를 했다. 근데 아프리카는 전압도 엄청나게 변동이 크고요. 뭐 비 오고 그다음에 오프로드를 그냥 2시간 정도 초음파를 트럭에다 태워서 병원까지 딱 가면 망가집니다. 그러면 그때 고치는 건 누가 어떻게 고칩니까? 초음파는 몇 천만 원짜리를 기증했는데 걔를 고치려면 엔지니어가 가서 체제하고 고치고 하는 비용이 또 몇 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그냥 버려져 있는 초음파가 수두룩하답니다. 다음 운영은요. 많은 의사들이 초음파를 잘 쓸 거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의사들의 90% 이상은 장롱면허입니다. 초음파를 학생 때 배우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트레이닝으로 배워서 운영하는 분들은 10% 언더에
일부 전문의, 그러니까 소화기 내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심장내과 전문의, 이 정도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초음파를 싸게 좋게 갖다 줘도 90% 이상의 의사들은 못 씁니다. 이게 바로 오퍼레이터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초음파가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짚은 문제의 핵심이었고,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이런 2007년부터 우리 잡스 형님 덕분에 모바일이 아주 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보자. 그래서 모바일 IT와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결합을 하면 새로운 의료기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했던 이노베이션이고요. 가격은 거의 10분의 1. 이제 저희가 지금 6,00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700만원 정도에 팔리니까 기존에 뭐 몇천만원짜리 초음파보다는 10분의 1은 약간 과장이고, 그래도 한 7, 8분의 1 정도는 되는 가격이 됐고요. 와이파이로 스마트폰에 연결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비행기 탈 때도 갖고 다니고, 이게 제가 개발한 초음파고요. 언제든지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서 누가 쓰러지신다라고 하면 제가 바로 봐드립니다. 물론 공짜로 봐드립니다. 그렇게 늘 들고 다닐 수 있는 초음파가 됐고, 저희는 스마트폰이랑 연동이 되고, 스마트폰으로 이미지가 뜨고 저장되고, 더 중요한 건 스마트폰의 네트워크로 먼 거리에 있는 병원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 만들어져서 그런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2012년 2월에. 저희 상무님인데, 저하고 상무님하고 둘이서 남의 회사에 의자 2개만 빌려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제가 그때도 응급실에 알바를 하면서 그 돈으로 개발비와 이런 걸 대느라고 임대비나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은 못 주고 다 개발비로 쏟아부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순수한 차고 창업이죠. 여기 보면 둘이서 결의를 다지는데요. 등산복 차림에 뭐 아주 높은 데서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해발 400m. 동네 뒷산에서 서로 이제 결의도 좀 다지고요. 창업사관학교에, 근데 저희 상무님이나 저나 창업 경험도 있고 연륜이 좀 있어서 창업사관학교에서 1억이나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거다. 그럼 우리는 좀 따뜻하게 개발을 할 수 있다 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예비 1순위입니다. 1순위로 떨어진 거죠. 그때 이 중에 분명히 한 명 정도는 뭐 사정상 떨어질 거고, 그럼 우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무도 안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중기청 과제들 이렇게 있거든요. 한 연에 1억 뭐 2억 이렇게 주시는데, 저희가 각각 다른 걸로 3번 응모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희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초음파를 무선으로 만들어요? 저는 유선이 좋은데. 혹시 무선으로 만들어서 영상이 오다가 없어지면 어떡해요? 유선이 좋지. 그래서 제가 의사라서 이게 수술방이나 이런 데서 보면 선이 가장 큰 문제고,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뭐 뒤집을 수 없으니까 무선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난 유선이 좋아요. 그러고 떨어졌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어 오면 이건 유선 전화가 좋으시다고 할 분이네? 이런 생각을 했죠. 억울해서. 그 창업경진대회 2012년 그 8월에 1회 창업경진대회 갔는데요. 내부 관계자의 말로 저희가 예선 서류심사 1등 업체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5천만원 상금이었는데, 너네랑 한 아이템 2개가 지금 최종 대상의 후보다. 그래서 부푼 마음을 딱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사진이 좀 조그맣게 나왔지만 이게 결과 발표되기 직전입니다. 저랑 상무님 아주 해맑게 웃고 있거든요. 예선 탈락했습니다. 서울 지역 예선 탈락. 왜 그런지는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예선 탈락. 2012년만 이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까 저 좌장님께서 재밌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저희가 겪은 일들입니다. 저하고 상무님이 딱 이랬습니다. 우리가 뭔가 좀 모자란가? 우리가 지금 감각이 떨어지나 이제?
이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아. 우리끼리는 괜찮다고 이거는 최고다 그랬는데 세상이 안 알아주는구나. 그래도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냥 꿋꿋하다는 거. 또 해보자. 방망이 짧게 잡고 한번 또 휘둘러보자. 그러다 보면 언젠가 동그래지겠지. 2012년에 정말 좌절을 많이 한 창업하고 한 10회 이상 여러 가지에서 떨어졌었어.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16년 전에 창업했을 때 잘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닷컴 바람 꺼지면서 이제 안 된 것도 있는데 저도 10몇 년 동안 계속 사실 되돌아봤죠. 뭐가 부족해서 안 되나? 이번에 그러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하면 어차피 또 똑같이 안 되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번 창업을 되돌아보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아이템도 우리나라가 종주국인 세계 최초 아이템. 기술력도 인베디드 시스템 제가 그런 포럼을 운영할 정도로 책도 냈고요. 기술력도 저희 직원들도 다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최고의 스텝들. 그다음 돈도 아까 얘기 드렸듯이 VC에서 20억 정도 투자도 바로 받았습니다. 6개월 만인가 투자를 받을 정도로 뭐 자금도 충분했고 마케팅도 저희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대기업이 직접 저희 제품을 들고 뛰어서 중국이랑 유럽에 영업을 해줄 정도로 마케팅도 돼 있고 그럼 뭐가 부족한 겁니까? 그냥 운이 나빴을까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 그 당시 우리 회사는 용병 조직이었다. 프로페셔널들은 다 모여 있는데 모래알 조직이다. 즉 사업은 언제나 부침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경제 상황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우리가 그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철학이나 정신이 있었으면 어려웠을 때도 같이 갔었을 텐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다 같이 배를 버렸구나. 그래서 이번 창업을 할 때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네. 우리나라 말로 그 번역한 책이 뭐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 영어로는 Build to Last를 쓰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의 어쨌든 주장하는 건 결국 기업은 가치관 경영을 해야 된다. 비전과 코어 밸류와 미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미션을 저희는 누구나 그러니까 의료 불균형을 그냥 겁없이 해결해보는 벤처가 돼보자. 우리가 망해도 우리 제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의 가치를 만드는 기업 되자. 이런 어떤 철학을 좀 심었다라는 게 사실 이번 창업에서는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접근한 부분이에요. 어차피 또 좋은 엔지니어, 뭐, 또 투자도 받고, 마케팅, 뭐 기술도 다 갖추겠지만, 결국은 공유하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점이었고요. 그래서 복수를 했습니다. 창업사관학교 재수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우수 졸업했어. 창업사관학교 교수님들이 저희한테 우리가 그때 왜 떨어뜨렸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칭찬을 받고 우수 졸업을 했고 여기는 이렇게 써놨지만 과제는 그래도 저희 기업 규모에 비해서는 R&D 자금을 꽤 많이 받아서 사실 개발을 했고요. 대망의 2012년 10월 저희가 이제 창업리그 V라고 해서 1,5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중기청에서 주최하는 국내 최대 벤처 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그 다음 달에 또 국내 벤처 대상을 받은 업체들 한 15군데인가 12군데를 모아가지고 대상끼리만 경합을 벌여서 또 최종 왕중왕에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아서 1억의 상금을 받고 저희 회사 최초로 소고기 먹으러 갔어요. 맨날 삼겹살만 먹다가 그때 모습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좀 알려져서 저희는 이제 엔젤을 건너뛰고 바로 VC에서 뭐 소프트뱅크나 뭐 엠벤처나 또 산업은행에서 1차, 2차 해서 20억, 40억 해서 60억 투자를 받고 현대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제품 출시를 작년에 성공적으로 했고 한국 식약처 인증, 유럽 인증, 미국 FDA 인증까지 다 받고 작년 말에는 이제 조달청에서 최초로 영상진단기기론 최초로 우수 제품 인증을 받아서 저희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공개 입찰 없이 국립이나 뭐 보건소 같은 의료기관에서 저희 제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일종의 인증서를 발급을 해준 제품이 됐어요. 그 동안에는 뭐 청진기나 뭐 이런 혈압계 정도, 뭐 당뇨계 뭐 이런 거밖에 없었고, 이런 영상 진단 기기로는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렇게 뭐 응급 헬리콥터나 구급차나 응급실, 또 중환자실, 그리고 요즘은 또 중요시 여기는 게 교육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초음파는 보급하는데 가격과 휴대성뿐만 아니라 오퍼레이터, 교육이 중요해서 의사들이 장롱면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초음파가 없기 때문에, 차가 없는데 어떻게 운전면허를 배우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대들, 또 각 병원의 레지던트들 해서 지금 핸즈온 코스, 직접 초음파를 만져보면서 하는, 이게 지금 세계적인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 의대들이 지금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의사,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간호사나 조산사, 응급구조사, 이런 의료인들한테 초음파가 이제는 일부 소수의 전문가들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지금 아까 뭐 성형이나 이런 쪽 이제 뭐 얘기해 주셨지만, 모든 시술할 때, 그러니까 꼭 생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뭐 필러 시술이라든지 리프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지방흡입술, 미용까지 각각 요즘 이제 혈관에 관련된 문제들을 피하는데도 이제 앞으로 널리 쓰일 예정. 아직은 널리 안 쓰이는데요. 올해 이미 초음파 가이디드 시술에 대해서 수가라고 하죠. 의료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돈을 병원에 돈을 지급해 주는 게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료 환경이 바뀌게 될 거고요. 지금 저희 꿈대로 지금 현재 아프리카, 뭐 말라위나 짐바브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에 저희 초음파가 나가서 이제 모자보건 사업에 쓰이고 있고, 실제로 생명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몽골에 응급 초음파 교육을 갔을 때 실제 큰 교통사고를 만나서 이제 저희 몽골 환자들한테 저희 초음파를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현지 몽골 그 의사들한테 복부 출혈이 없다 하고 이제 인계해주는 실제로 쓰이는 초음파가 됐고요. 그다음 마지막인데, 이건 제가 나사에 그때 우주인에서 떨어져서 너무 열받아서 사실 나사 프로그램으로 지원했거든요. 내가 한국에서 안 보내주면 미국에서라도 간다. 그리고 이제 나사 항공우주의학 코스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들은 수업이 이제 FAA라고 미국 항공우주연방청의 메디컬 치프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군안, 이제 어디 비행기 추락했을 때 그걸 군안하는 일인데, 어느 날 그 알래스카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가보니까 그 조종사가 이제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역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비행기는 부서졌는데 사람은 멀쩡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반나절 몇십 킬로를 한 30킬로를 걸어갔다가 보고 인가가 없으니까 다시 30킬로를 또 걸어와서 조종석에서 총을 딱 꺼내서 자살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km 정도만 더 갔으면 거기에는 또 많은 인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례를 얘기해주고, 또 하나의 사례는 2명이 같이 이번에도 이제 알래스카니까 거의 그 빙하 있는 데잖아요. 추락을 했는데 장장 28일 동안 이 두 분은 걸어서 빙하 반대편에 가서 쇠빙선을 타고 구조됐답니다.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결국 서바이벌, 살아남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저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듭니다. 이 중에 이제 또 기업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답은 없습니다. 열심히 방망이 짧게 잡고 휘두르는데 포기하지 않아야 결국 끝까지 간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